사회적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세대 갈등이 제일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때가 이 지금 우리 세대와 우리 기성세대 사이에서, 그러니까 지금 떠오르고 있는 문제 핫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이지 않나 생각해요.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비혼 비출산이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대부분 맞벌이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결혼 후에 가사 분담은 무조건 같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기성세대에서는 거의 대부분 엄마 쪽이 많이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도 좀 갈등을 빚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비혼 비출산에 대해서도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으세요. 네. 그 좀 윤리에 어긋난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것도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저도 결혼 부분에서 되게 공감하는 게, 되게 저희 부모님 세대는 30이야? 벌써 30이라고? 그럼 결혼할 때 되지 않았어? 뭐 남자친구 없어? 여자친구 없어? 막 그런 것도 있고, 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선짜리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부모님들이 엄청 열심히 주선해 주시는 거 보면 네. 부모님 세대는 아직 저희가 30이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정말 강하신 것 같아요. 일단 당장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는 것 같아요. 이게 누가 옳다, 누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그 2년 전에 생각해보면 이제 촛불시 강화문에 갔다 온 분들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또 태극기에 집회에 가는 이제 어르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보면서 확실히 진짜 이 세대 간의 그 차이가 존재하는구나. 맞아요. 그 생각하는 그 방식이. 네. 그래서 그게 정말 사회적으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약간 윗세대보다는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랑 네. 예, 세대 차이 느끼거든요. 어머나. 벌써. 네, 진짜 네 중요합니다. 느끼세요? 느끼세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주변,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적고 간 그게 아니라 뭐 1년 차이 나는 선후배 사이에서도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꼰대 네. 그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세대 차이는 아니지만 그런 갈등 같은 게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는 생각이에요. 학교에서도 많이 존재하고. 어릴 때는 그냥 윗세대하고만 갈등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예, 저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저보다 어린 친구들한테도 이게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요? 지금 학교 생활관에서 이제 룸메이트들 공강날 있잖아요. 네. 막 아침에 세수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게임 하거든요. 왜 그러지? 부모의 마음이다. 네. 저는 이제 또 그런 것도 느꼈던 게, 저는 친구들이랑 뭐 밥도 먹고 예쁜 카페 가서 사진 찍고 인스타 감상. 맞아요.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저희 맨날 집에 가면 아빠 나 오늘 언니랑 이런 예쁜 카페 갔어 하면 또 갔어? 뭐 먹었어? 하면 뭐 치즈케이크에 커피 마셨는데 치즈케이크 7,000원에 커피 6,000원이었어 하면 아빠, 너는 지금 아빠가 한 끼에 8,000원 먹는데 나가서 얼마를 쓰고 오는 거야? 카페에서 이러시면서 이해를 못 하시고, 또 공부할 때도 뭐하러 굳이 카페 가서 공부를 하냐, 그거 돈 나가지 않냐, 멀쩡한 방에 책상도 있고 뭐 열람실도 있고 하는데. 저도 이해 안 돼요. 아니 도서관 놔두고 차이나 코당에서도 이제 약간 좀 시끄럽지 않아요? 세대 차이가 이 안에서 벌써 자 지금 세대 차이를 느끼고 있는. 취직에 관해서도 되게 세대 차이를 조금은 느껴요. 제가 아직 취준생도 아니고 급한 게 아니라서 저는 아직 많이 공감 못하는데, 사촌 언니나 사촌 오빠들이 이제 뭐 꿈이 있잖아요. 그럼 그 꿈을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뭐 아직도 직장을 안 잡았냐, 눈을 낮추던가 아니면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게 쉽지도 않고, 맞아요. 그렇다고 나는 꿈이 확실히 있는데 그 눈을 낮춘다는 건 조금 의미도 없어지고, 맞아요. 좀 그런 쪽에서 세대 차이를 느끼고, 사실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도 그렇고 어느 정도 직업을 갖기
조금 쉬운 세대였잖아요. 맞아요. 졸업만 했으면 그러니까요. 지금 살짝 약간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이제 너무 취업하기 어려운 세대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걸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취직도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 여기 하면서 많이 들은 얘기인데 문과이과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도 부모님께서 관여를 많이 하신다고 엄청 많이 네 하죠. 그렇게 들었어가지고 대학교 입학할 때도 과에 대해서 부모님도 관여를 하신다고 이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여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세대에서는 좀 내가 못다 이룬 거를 내 자식이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좀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게 네. 싫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도 문과이과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네. 갈등이 많았어요. 네. 그때가 제일 갈등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이과 성향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문과를 가겠다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 취업의 폭도 넓으니까 무조건 네. 이공계를 가야 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졌어요. 아. 그래서 이과를 갔다가 네. 그리고 또 수능을 보고 네. 대학을 진학을 할 때 또 두 번째 또 과. 과 때문에 이렇게 또 갈등이 많았었는데 결국 아버지의 의견을 따랐어요. 그래서 기획까지 했는데 근데 나는 재밌더라고요. 근데 하다 근데 전공 공부하다가 다양한 대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네.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제 이 전공이 싫다기보다는 좀 다른 거를 보는 시야를 넓히고 싶어서 다양한 일을 경험하고 싶어 했는데 아버지가 이거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빨리 취직해서 너는 아버지는 너가 사업했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꿈은 사업이었는데 네. 넌 우리 첫째 아들은 무조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와. 넌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걱정하시고 저한테 이제 사랑을 주시는 건 맞긴 한데 저는 네. 약간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엔 애교 때문에 아버지랑 최근에 이렇게 갈등을 좀 겪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아버지가 조금 물리시고 1년 정도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어느 정도 해결돼가지고 지금 제가 일을 찾고 있는데 저랑 종호 씨랑 완전 반대예요. 아, 그래요? 네. 이게 그 관계 그 갈등이 없다는 게 아니고 저 다른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른 친구들이 이제 진학할 때 저는 이제 진학 안 하고 이제 취업을 바라 했어요. 예, 부모님께서는 계속 공부를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취업하다가 이제 직장 다니다가 이제 안 맞으니까 한계도 느끼고 그래서 늦은 나이에 학교 다시 들어갔거든요. 네. 그때도 이제 반대 엄청 많으시죠. 그냥 쭉 묵묵히 자리 잡아가지고 계속 해야지 왜 나이 다 먹고 다시 공부하냐고. 네. 결국은 제 선택을 했는데 이제 그 사이에 관계도 많이 안 좋고 했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걱정하는 마음은 이제 부모님들이 다 똑같은데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신감 같은 것도 좀 해줬으면 맞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제 생각에는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시대적 배경이 다르고 서로 이제 그 생각하는 그런 과정이 달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한테 우리는 이런 게 힘들다. 이런 게 힘들고 어떤 분이 힘들어서 이런 게 좀 고민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의견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또 듣고 저희도 또 부모님들의 그런 걱정을 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고 네. 우리 이해하지만 네. 우리의 생각 이렇다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소통 진짜 중요해요. 네, 그 소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전 여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만약에 쟤랑 아버지가 그런 소통이 안 되고 서로 이렇게 서먹서먹하다. 네. 또 갈등이 많다 싶으면은 그냥 단둘이 그냥 여행 가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왜냐하면 서먹서먹한데 여행을 근데 갔어.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그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이니까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내 키치 하나도 그래도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막 여행을 간다라기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조심스럽게 같이 쇼핑을 한다든지 그것도 방법이 밥 먹고 거죠. 놀이동산 네. 이렇게 하루 네. 놀 수 있는 걸로 하다가 조금 풀어지면 이제 여행을 네. 가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은 그래도 아직 그렇게 나이가 엄청 많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랑 뭐 어딜 다닐 수도 있고 해서 그렇죠. 저는 부모님이랑 좀 전시회 아니면 요새 이제 새로 생긴 이제 참여형 예술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아요. 뭐 서울에도 있고 뭐 다른 데도 많은데 제가 찾은 거는 그때 그대라는 전시회인데 네. 이제 그때의 청년 그리고 지금 현재 청년 얼마나 이제 서로 고통이 다르고 어떻게 같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시회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고 좋네요. 그런 걸 부모님들이랑 같이 보러 종로나 을지로 가서 보고 같이 뭐 밥 먹고 포장마차 가서 아빠는 그랬었지 이러면서 하면은 되게 부모님이랑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의 네. 의견 차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 친구들 보면 부모님이랑 아예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뭐 갑자기 그러니까 진짜 극단적인 예로는 뭐 부모님께 사랑해라고 하면은 부모님 돈 필요하냐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까지 자식과 부모님 간에 이제 대화가 없어진 것 같은데 당장 부모님이 일단 제일 편한 사람이잖아요. 일단 아무리 그래도 이제 윗세대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서 당장 부모님이랑 뭐 사소한 것부터 얘기하면서까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서로의 생각도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이제 요즘에 소통들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 안녕하세요 프로그램도 있고. 네. 근데 보면 대부분 소통 안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 맞아, 자체가. 소통이 안 돼요. 예, 소통을 일단 문을 열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외로 더 소통을 안 하고 안 듣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그냥 소통보다는 이제 솔루션 같은 걸 많이 그냥 보여주고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로 많이 작품으로 만들어서 부담 없게 그냥 스며드는 거죠. 간접적으로. 좋네요. 이 말씀해서 생각난 건데 저도 옛날에 이제 가족들이랑 다 같이 상해 살 때 주말마다 드라마 보잖아요. 근데 그때 드라마 중에 가족끼리 왜 이래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되게 세대 차이?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갈등을 많이 보여주고 그럼 저랑 저희 부모님도 되게 공감하면서 맞아 왜 그럴까 하면서 또 먹으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풀어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국 맞아요. 드라마요? 네. 중국에서요? 네 맞아요. 네, 대륙을 뒤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 기업들 심층적으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하루 종일 밖에 있다 보면요. 정말 여러 가지의 음료수를 마시게 되는 것 같은데 네. 물은 기본이고요. 커피나 자양강장제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 지금 저희 촬영장만 해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뭐 편의점에 있는 음료들이 다 나와 있는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여기에 제가 아침에 좀 두유를 항상 먹는데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한 4종류, 5종류의 음료는 좀 항상 마시는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뭐 점심시간 때 밖에 나가보면 모든 직장인들이 식후에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한 손에 다 들고 다들 있어요. 붙더라고요. 네. 또 카페가 그렇게 많은데도 안에 사람들이 다 꽉꽉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중국에도 이런 문화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예전에 친구들이랑 밥을 먹고 제가 쩐주 날차를 혼자 마셨거든요. 친구들은 안 마시더라고요. 친구들이 굉장히 의아한 눈빛으로 너는 밥을 먹었는데 왜 또 간식을 먹니 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맞아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래서 밥을 먹거나 먹기 전에 먹는 중간에 차를 같이 마시는 습관이 있었어도 다 먹고 나서 차를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는 문화는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중국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 가면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음료가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 네. 실제로 좀 얼마나 많은가요? 정말 규모가 엄청나서 세볼 엄두가 나지 않는 정도인데요. 과일 음료가 그냥 한 코너, 그리고 또 건강 음료 한 코너 되시겠고요. 중국식 차 음료 한 코너 되고요. 또 탄산 음료 한 코너 이렇게 하나하나 보셔야 되는데요. 한국과 정말 이거는 좀 다르다 생각했었던 게
다른 음료는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럼 제가 좋아하는 커피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커피는 한두 종류에서 딱 끝나는 게 우리랑 아직까지는 다른 점이에요.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잠깐 얘기해봤는데도 중국의 음료 시장이 확실히 좀 많은 변화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음료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 차트로 보는 중국 시간에도 알아봤지만 중국에는 정말 오랜 전통을 가진 명차들이 많잖아요. 네. 그것만 봐서도 중국이 차의 나라인 것만은 확실한데요. 그런데 이런 중국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키워드로 한번 알아볼까요? 네, 키워드 하나. 인생의 쓴맛, 커피를 마시다. 방금 광고인 커피 줄. 같지 않으세요? 네, 방금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중국의 음료 시장에는 정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이제 커피를 마시는 걸 넘어서 즐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중국인 아이喝咖啡了. 사실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일본처럼 소위 뭐 커피 선진국들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뤘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연간 25% 이상의 성장세를 또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요, 전 세계 평균 성장세의 10배 수준으로 굉장히 엄청난 거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현재 뭐 한 집 건너 한 집이 카페일 정도로 맞아요. 정말 이 커피 시장이 포화 상태인데요. 네. 중국은 어떨까요? 왜 돈을 벌려면 중국으로 가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카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아직까지 중국의 뭐 커피 전문점이라고 뭔가 소개할 만한 대표적인 곳은 없는 것 같고요. 프랜차이즈들도 많지는 않고 대신에 동네 유명한 카페, 동네에 특색 있는 예쁜 카페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커피 전문점을 중국에서 한국에 있는 카페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이게 중국 브랜드들도 있나요? 네, 물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아무래도 매장 수나 뭐 인지도나 판매량 등에서 압도적인 1위는 초록색 별다방이 아직까지 1등이고요. 네, 또 인기 있는 이제 브랜드로는 코스타, 태평양 커피, 그리고 샹다오, 상도 커피를 들 수 있고 최근에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중국 토종 브랜드로는 중국어는 루이싱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검색해서 나오는 거는 루킹 커피라고 검색하면 상웨이가 광고하고 있는 이렇게 파란색 라벨을 하고 있는 네, 커피가 뜰 거예요. 그게 요새 굉장히 핫합니다. 네. 뭐 사실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커피를 마시진 않았잖아요. 뭐 저는 뭐 에스프레소를 즐기긴 했지만 다른 분들 아메리카노나 뭐 에스프레소 이런 게 뭔지도 모르고 마셨을 때가 있는데 중국이 아마 지금쯤 그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 좀 궁금해지는 게 중국인들은 카페를 갔을 때 어떤 커피를 제일 많이 마시는지, 우리나라는 뭐 아메리카노를 좀 많이 마시는데 중국은 어떤가요? 자, 그럼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중국인들은 나티에 카페를 많이 마신다. 여기서 나티에 카페는 뭘까요? 나티에. 나띵? 비슷해졌어. 아메리카노? 아니. 아, 라떼! 커피 바보들이네요. 대놓고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진짜 남규 씨가 열심히 풀었지만 네. 정답은 보미 대답은 또, 씨였네요. 사실 친구들 보거나 혹시 이제 주문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직까지 아메리카노보다는 이 밀크티처럼 우유와 함께 마시는 커피, 1인 카페라떼를 굉장히 많이 마시고요. 특히 요즘에는 커피와 디저트를 함께 먹는 문화가 같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알아볼까요? 네, 키워드 둘. 와하하하! 기억나죠? 자, 웃으면 밥맛이 돌아온다입니다. 바로 중국의 가장 큰 음료 기업 와하하의 광고 카피입니다. 네, 무려 25년 전 와하하가 처음 선보인 광고에 나왔던 말이죠. 문장하여 이렇습니다. 喝了 와하하, 吃饭就是香. 이 문장이었는데요. 지금 들어도 정말 잘 지은 문장이게요. 喝了 와하하, 와하를 마신다. 그러면 吃饭, 밥 먹는 게 就是香, 향긋해지고 맛있어진다. 즉 입맛을 돋군다, 뭐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꼬맹이들이 이제 밥을 잘 안 먹는다 그러면 엄마들이 이제 요거 먹이면 우리 애가 밥을 잘 먹으니까 네, 많이 줘가지고 국민 음료로 등극한 계기가 됐던 광고였습니다. 네, 제가 와하가 걸어온 길을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하의 쭝칭호 회장이 1986년에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작은 학교 매점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대출금으로 시작한 빙과류 사업이 33년 만에 3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 규모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중국 최초로 이 어린아이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 대박이 난 음료인데요. 중국에서 와하하 음료 안 먹고 자란 사람이 없을 정도고 저도 와하하 먹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만큼 많이 불티나게 팔렸고 불과 4년 만에 매출은 대폭발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쫑칭하오가 창업을 했을 그 당시에 이미 수천 개의 건강음료 회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 하나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우리가 파는 건강음료 몸에 좋다, 그리고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건조한 광고를 했는데 쫑칭하오는 정확하게 틈새 시장을 탁 노린 거죠. 네. 수천 개의 음료 브랜드들 경쟁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좀 최고의 라이벌이랄까요? 그런 회사는 없었나요? 캉슐프 딱 떠오르고요. 또 몇몇 경쟁 업체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 이제 와의 강점은 또 마케팅이었잖아요. 요 점에서 착안했을 때 최고의 라이벌은 코카콜라. 코카콜라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와도 광고를 참 잘하지만 코카콜라도 광고 잘하기로 또 유명한데요. 그쵸. 입에 쫙쫙 붙는 광고 유행어가 많은데 코카콜라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베이 컬러, 이베이 웨이샤오. 아, 괜찮네. 시적이야. 괜찮죠? 네. 이베이 컬러, 콜라 한 잔, 이베이 웨이샤오, 미소 한 잔. 뭐 이런 느낌으로 네, 굉장히 괜찮은 광고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와하가 음료 시장을 대표한다면 건강 한방 음료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도 있다는데요. 중국 음료 시장에서 매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방 음료 브랜드 왕라오지가 있습니다. 네. 이 기업도 정말 대단합니다. 전 세계 부동의 1위인 코카콜라를 중국 시장에서 2008년 앞선 이후에 단 한 번도 자리를 내어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진짜 국민 한방 음료가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오늘 광고 특집은 아니지만 여기 또 왕라오지도 또 광고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왕라오지 역시 정말 톡톡한 광고 효과를 봤는데 이 문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파 샹호 就喝王老吉. 파 샹호는 파 두렵다, 샹호 열나는 게 두려우면 왕라오지를 찾아라. 뭐 이런 내용의 광고였는데요. 헤어 성능이 좋다는 것도 강조했을 뿐더러 샹후어라고 하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정말 열이 나는 거, 두 번째는 열불 나는 거, 천불 나는 거, 막 화나는 거. 그러면 화날 때 먹어도 좋고, 그리고 정말 열날 때 먹어도 좋은 거를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좋은 광고였죠. 네. 네, 샹호 한다는 말이 어떨 때도 쓰이냐면 여드름이 나 여드름 나 그러면 너 샹호 해서 그래 열이 나서 맞아요. 이게 뿜어져 나오는 거야. 너 감기 걸렸어 할 때 한국에서 고풀 난다라고 하듯이 네. 너 샹호 했어 그러면 너 왕라오지 먹어야겠다. 너 여드름 많이 나. 너 왕라오지 먹어야겠다. 약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왕라오지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굉장하고요. 네. 그런데 인기를 더욱 붙게 된 이 두 번째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2003년에 광저우에서 처음 발생한 사스 때인데요. 몸에 열을 내려준다는 성능이 더욱더 부각이 되면서 바로 이 사스의 공포에 떨던 중국인들이 필수로 마셔야 하는 음료가 된 거죠. 네. 자, 이어서 그럼 마지막 키워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커피도 아니고 차도 아닌 음료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또 어떤 음료들일까요? 마지막 키워드로 알아보시죠. 키워드 셋. Do you know 두유입니다. 남규 씨가 아침마다 두유 드신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중국인들도 두유를 정말 즐겨 마시는데요. 건강에 관심이 많아진 중국인들, 원래도 많이 먹던 두유를 지금은 또 더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네, 때문에 중국에서는 요즘 그냥 흰 우유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인 두유나 코코넛 워터를 또 주스보다는 유산균 음료를 선호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원래 저희 떠우장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두유의 어떤 시발점이 됐던 것 같고요. 뭐 왕라오지도 그렇고 특히 이제 뭐 기름기가 많고 이런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좀 유산균에 도움이 되는 요거트 음료 시장이 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에서 흰 우유를 대체하는 식물성 단백질 음료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 중이라고 하는데요. 10년 전에 비해서 점유율이 10% 이상 증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중국인들도 아침 대용이나 뭐 간식용으로 좀 즐겨 먹는 편인가요? 그렇습니다. 아침하면 떠오르는 메뉴가 또우장하고 요티아오니까 아침에 또 즐겨 먹고 있고요. 또 요즘은 또 견과류, 특히 이제 호두 들어간 두유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음료의 범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유 말고도 중국에서 인기몰이 중인 차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2012년에 등장한 찻집, 히차라고 하네요. 네, 히차가 시차라고 하는데요. 뭐 시환니 할 때 그 시거든요. 뭔지 알겠죠? 네,
좋다. 네, 좋아하는 차. 좋다. 좋아하는 차라는 이렇게 직역의 간단한 이름인데요. 이 씨 차를 만든 사람은요, 92년생으로요. 광저우성에서 처음 창업을 했다가 6년 만에 무려 85개 매장 프랜차이즈를 만들었고 지금은 연매출 10억 위안, 그러니까 1,65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해요.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요, 크림치즈가 올라간 딸기차예요. 이 딸기차라는 것 자체도 되게 생소한데 차 맛도 나면서 딸기 아이스티 맛도 나는 차에다가 위에 크림치즈를 올려서 같이 마실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관도 예쁘고 SNS로 마케팅을 굉장히 잘해서 지금 거의 젊은이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프랜차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휘차 이곳의 인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합니다. 초창기에는 6시간을 줄 서서 기다려야 음료를 맛볼 수 있을 정도라고 했는데 저희가 좀 사진 한 장을 준비해봤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사람이에요? 이게 저는 공연이 있나 싶을 정도로 콘서트 사람이, 공연장인 줄 알았어요. 팬사인회 이런 정말 줄 서 있다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밀집해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별칭이 6시간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차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렇게 좀 인기가 엄청난가요? 네, 저렇게까지 줄이 길지는 않지만 어쨌든 줄을 서지 않으면 마실 수 없는 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정말 인기의 비결을 말씀 주신 SNS인 것 같고요. 그리고 메뉴도 되게 굉장히 신세대의 감성을 잘 녹여가지고 마케팅에 되게 성공한 사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휘차는 맛도 맛이지만 시중에 판매되어 온 기존의 차 음료와 포장, 색상면에서 확연한 차별화를 두었다고 하는데요. 네. 또 매장 인테리어도 감각적이어서 프리미엄 이미지를 갖기에 충분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 휘차 단일 매장 하루 매출이 8만 위안에 달한다고 하고요. 하루에 4,000잔씩 팔려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매장이 들어서 있는 쇼핑몰의 보안 요원까지 동원이 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요즘에 활락송이란 드라마 보면은 커피 가게에서 공부하고 직접 창업의 꿈을 펼친다 약간 이런 이야기도 같이 있는데요. 이런 거를 보면은 커피 또 다양한 음료를 개발하기도 하고 또 젊은 취향에 맞추기도 하고 또 트렌드에 따라가는 여러 가지 조금 새로운 음료들을 많이 개발을 하면서 시장은 앞으로 더욱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중국의 음료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국은 차의 나라라는 고정관념이 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차 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하게 발전되고 성장해 나가고 있는 중국의 음료 시장.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되는 영역이었습니다. 네, 일단 중국 여행 리스트에 휘차를 꼭 추가를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시간이었고요. 중국의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차이나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再见，拜拜。